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달입니다. 오늘은 좀 라디오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굉장히 격화되는데, 아마도 어떤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패권국의 그런 지위를 위협할 만한 데드라인을 좀 넘은 것 같아요, 중국이. 중국 자체적으로 브릭스를 하기도 하고, 1대1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국가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공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선을 넘은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는 이제 카드를 들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이런 싸움에 맞춰서 굉장히 흔들리는 이런 시장이 나오고 있고, 근데 트럼프가 왜 괜히 관세를 건드려서 이 지경을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라도 이런 데드라인을 넘게 되면은 관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기로 중국과 분명히 싸움이 붙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또 똑같이 흔들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 시장 자체적으로도 S&P 500 P가 30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비싼 거를 지금 꾸역꾸역 끌고 왔는데, 이걸 여기서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더 펌프질을 해서 더 올린다. 그러면 다가올 하락장은 또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다들 주식을 사고 해서 이미 비싸졌는데, 그러면 차익 실현 안 합니까? 익절을 하겠죠. 그러면 주식은 빠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빠지는 폭은 더 크겠죠. 또 빠지는 와중에 또 이제 공포심에 더 깊게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나스닥으로 가득 채워놓고 포트폴리오를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고. 그래서 2022년 하락장에도 우리는 잘 대처를 했죠. 오히려 그때는 1년 내내 이제 하락장이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용감하게 숏을 1년 내내 쳐서 잘 대처를 했고, 이, 얼마 전에도 물론 굉장히 순간 빠져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미 꽤 오래 전부터 현금을 모아가면서 대처를 잘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식을 언제 사느냐 이제 문제만 남았는데, 얘기가 조금 샜는데, 그래서 이 미국이 왜 이러나, 이거는 딱 하나예요. 기축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가 약해지고 이게 이제 중국 쪽에 무게가 좀 실린다 하면은,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미국의 그런 장점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국가가 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을 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도 투자가 미국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중국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1등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이 기축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런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갔다면 시장이 좀 깨지겠지만,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한 3.5 정도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4.5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막연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혹시나 채권 리스크가 크게 발생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주식이 아닌 지금
주식이 아닌 미국 장기채를 매수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럼 10년물 기준 몇 점 몇 프로를 봐야 되냐?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막연히 역사적인 미국 채권 리스크가 온다면 그때가 타이밍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뭔가 중국과 잘 안 풀리고 어떤 극약 처방이 나올 만한 그런 때일 텐데 이제 그때가 되겠죠. 뭐 만약에 주식이 더 매력적이다. 이 채권이 주는 이자보다도 주식이 더 매력적인 가격이 온다 하면은 뭐 그대로 주식에 투자를 하겠지만 아니면 주식에도 들어갔고 어느 일정 부분 이제 묻어 놓을 수 있는 미국 장기채를 살 수도 있겠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굉장히 힘들 때 도와주면은 내가 이제 좋아졌을 때 그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해주듯이 이렇게 미국이 힘들 때 투자를 해놓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보상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더들이나 뭐 버핏처럼 어떤 일본 쪽에도 이렇게 해놓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하는데 뭐 우리는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오히려 잘 못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제 계좌가 작살나는 상황도 올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직하게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언제 사야 되냐 이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아직도 이제 비싸다. 물론 얼마 전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거품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PE S&P 500 PE는 지금 한 26, 27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아직도 비싸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제이미 다이먼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장을 어떻게 보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제이미 다이먼은 뭐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시장 전반적으로는 비싸다라고 저랑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JP 모건이 바닥 찍고 한 15% 올랐더라고요. 조금 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보자. 지금도 적정가로 보여져요. 적정가로 보여져서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막상 시장 전반적인 PE가 내려왔을 때 더 매력적인 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려고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건 이제 단기 트레이드나 어떤 한 뭐 반년 뭐 1년 요렇게 먹고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려는 그런 투자의 방향성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좀 먹고 나오겠다 했으면 분명히 그 2, 3일 동안 빠졌을 때 샀을 거예요. 사서 먹고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결과를 놓고 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저는 종목을 정말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장기간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넥스테라, 뭐 옥시까지. 근데 옥시는 좀 진입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JP 모건이나 크레딧 서비스 쪽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뭐 비자 그리고 그 테크 쪽에서는 뭐 반도체 장비 쪽 혹은 벨리사인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을 좀 픽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저와는 전혀 다른 분들은 그냥
그 개인적인 그런 이유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P 500에 대한 적립식 투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막 주가를 더 펌프질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주가가 지금 다시 P3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가 추구하는 그런 성향에는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니고, 근데 다만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긴 아주 훗날의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주식 투자하기 혹은 채권을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더 싸게 사서 수량을 좋은 가격에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빠진다고 막 서둘러서 몰빵을 할 필요도 없고, 뭐 빠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싸게 무언가를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 욕도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막 주식이 오르고 막 해서 훗날 뭐 10년 후에 어떤 큰 폭락이 온다.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죠. 지금 싸게 잘 매수할 수 있는 뭐 적립식을 한다면,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모아놓고 이제 뒤에 오르는 이런 아주 예쁜 그림이 나오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심지어는 미국 시장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기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또 올 것 같으니까 잘 매집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빠지는 거,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를 테크주로 가득 채웠다가 혹은 레버리지로 가득 채웠다가 이제 작살낸 분들께는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실망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어떤 내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 60대 중반 정도 돼서 좀 푸근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하고 있고, 뭐 사실 제 꿈은 지금 이제 이 회사를 투자를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또 투자를 잘 해놔서 이런, 물론 뭐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투자로서 회사가 굴러갈 정도의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꿈이 있다 보니까 또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고. 물론 그 꿈이 이루어지면 또 약간의 허무함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 지루함을 즐기면서 또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지금 길게 보고 하고 있는 투자니까 목적에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방향이 나의 투자와는 좀 맞지 않는다. 뭐 이게 꼭 100%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저는 해나가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발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좀 더 기다려보는, 그리고 S&P 500, 뭐 VO라든지 타이거 50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때인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아무리 방송을 해도 말이 잘 나오지 않네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